시작하죠, 뭐.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VPR에서 작년에 나왔던 2020년에서 나왔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Discriminative Multimodality Speech Recognition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립 리딩에 관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립 리딩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더 리스닝 아이라는 이런 책이 이제 북에서 이제 나온 이제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귀머거리가 되었을 때 뭔가 청각 장애가 되었을 때 이제 답답함을 이렇게 뭐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뭔가 코르크 안에 뭐 갇혔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립 리딩은 이제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세상과의 소통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이제 사람의 입술을 보고 이 입술로 하여금 이제 어떠한 이제 소리를 이제 나타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서 조금 이제 보면은 립 리딩은 사람이 어려운 이제 기술이고 그리고 좀 뭔가 하기에는 좀 집중적인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마다 입술의 움직임도 뭐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따라서 이제 이 해당 말이 어떠한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는 이제 입술 읽기도 조금 그러니까 립 리딩도 조금 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B와 P 발음은 이제 비슷한 이제 입술의 이제 그 발음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제 모호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음성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립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립하고 이제 오디오로 이제 퓨전을 하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음성 인식하고 똑같이 이제 텍스트 문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기존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뭐 시공간적 뭔가 피처를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이제 딥러닝의 이제 급속적인 이제 변화와 이제 데이터셋이 많이 이제 라지 데이터셋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립 리딩이 많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청각 장애에 대한 강력한 이런 솔루션에도 그런 역할 외에도 이제 립 리딩은 사람이 이제 들을 수 없는 이제 뭔가 여러 다중의 화자가 이제 말하든지 아니면 스피커에서 뭔가 노이즈가 섞여서 들어왔지 이러한 이제 좀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제 음성 인식에 이제 조금 이런 립 리딩 기술이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리가 다중화자가 있을 때 뭉쳐서 들렸을 때나 아니면 뭐 노이즈가 같이 섞여서 마이크에 들어왔을 때 이제 입술의 모양을 보고 음성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음성 인식을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단일 뭐 비디오나 오디오로 이제 뭐 인식을 했다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인식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멀티모달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해당 논문은 이제 기존의 그 음성인식 ASR과 유사하게 이제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도 이제 멀티모달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좀 잘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구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끗 이제 뭐 클린한 음성 환경에서도 동작하는 이제 그 오디오 이제 모달리티에 비해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이제 음성 인식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멀티모달 그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좀 업데이트하는 이런 이득들이 조금 이제 적은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멀티모달이라고 여기 마우스 그러니까 립을 이용을 해서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소음이 이제 발생되면은 좀 이런 이제 아무래도 소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논문에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이제 투 스테이지 스피치 레코그니션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어떻게 그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해당 화자에 대해서의 음성만 가지고 오디오 신호를 다시 재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디오에 노이즈가 섞여 들어가면 이 입술 모양으로 봐서 오디오를 한번 인핸스먼트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그 이 인핸스먼트 된 오디오와 이제 비디오를 한 번 더 멀티모달로 적용을 해서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하는 방향으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비주얼을 이제 두 번 본다고 해갖고 더블 비주얼 어웨어리스 그리고 멀티모달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이제 이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확하게 들으려면 뭔가 한 번 더 봐라. 그래서 이제 비주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뭔가 스피치에 이제 노이즈가 있거나 하면은 한 번 더 입술 모양을 봐서 좀 명확하게 보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비주얼 그 모달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디오 스펙트로그램과 이제 결합해서 음성 인식을 더 향상시키겠다라는 이제 해당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제 자세히 깔끔하게 더 들으려면 비주얼도 포함해서 자세히 봐라 하는 이제 부분에서 오디오 인핸스 부분의 이제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오디오 피처를 먼저 보게 되면요. 그냥 오디오에서 그 STFT 이제 타임 프리 트랜스폼을 이제 걸쳐 갖고 이제 매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80차원으로 일단 스펙트로그램을 뽑고 그 다음에 비주얼에서의 이제 피처는 이제 그 마우스 패치라는 이제 그 ROI라는 이런 그 툴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얼굴을 이제 포인트 랜드마크를 이제 찾고 그 랜드마크에서 이제 립만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크롭해서 자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주얼 피처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이제 마우스 부분을 이제 프레임들을 이제 여기 P3D 비주얼 프론트 엔드로 넣게 되는데요. 요 P3D 비주얼은 다음과 같이 이제 수도 3D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립리딩에서 많이 사용했던 게 그 C3D 그리고 C3D를 사용을 해서
비디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원디멘전인가 투디멘전 뭐 레지듀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레지듀얼, 기존의 레지듀얼과 달리 이번에는 이제 P3D라는 방법을 여기서는 제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더 P3D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음, 뭔가 C3D 같은 경우는 비디오에서 시각적인 시공간적인 특징을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논문들에서 많이 사용을 됐지만 문제는 이제 계산 비용이 많이 들고 뭔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3D를 사용을 하면 C3D 레이어를 조금 일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P3라는 레이어를 먼저 보게 되면요. 요 세 가지 P3D A, B, C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 C는 이제 각각의 뭔가 요 A 부분은 만약에 컨볼루션에서 필터에서 뭔가 시각적인 부분과 이제 공간적인 부분으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뭔가 그 1x 3x 3이나 3x 1x1 요거를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역량을 한번 이렇게 걸쳐서 사용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ABC, ABC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이제 뭔가 시각적인, 그러니까 템포럴한 이런 도메인과 이제 뭔가 공간적인 이제 도메인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특징 피처 방법인데요. 이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50개의 레이어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웃풋이 뭐 그 프레임 바이 뭐 512 텐서로 이제 나오게끔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우스 패치를 해서 이제 크롭해서 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P3D라는 이제 프론트 엔드 비주얼의 피처를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서도 트랜스포머를 이제 걸쳐서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오디오에서 노이즈를 이제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이즈 오디오 하나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화자들을 이제 목소리를 이제 결합을 해갖고 이제 이런 노이즈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으로 이제 템포럴 이제 컨볼루션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안한 방법은 이 템포럴 한 이제 컨볼루션 블록을 두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쳐서 쓴 게 아니고요. 각각 따로따로 해갖고 실험을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이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TCN이라는 이제 레디듀얼 블록과 그리고 기존의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1D 레지넷 블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템포럴 컨볼루션을 요 두 개를 이제 각각을 해서 이제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조는 옆에 보면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TCN 레지넷 블록은 뭔가 이제 두 개의 확장된 이제 디테일드랑 커설 컨볼루션이 이제 레이어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 그 노멀라이즈를 취하고 렐루 함수를 거쳐서 드롭아웃 드롭아웃을 이제 거치고 이제 업샘플링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기존에 이제 뭔가 레지듀얼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업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제 합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depWise라는 컨볼루션 월디를 사용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고 나서 이제 렐루 함수를 거쳐서 이제 업샘플링해서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 죄송한데 저 앞 페이지에 네. DS 컴프 1D가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옆에 그러면 노란 박스의 AP는 뭐예요? AP는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 A라는 그 오디오 부분에서는 아까 비디오랑 오디오에서 인핸스먼트를 걸쳐진 그 오디오를 이용을 해서 나온 이제 그 오디오와 이제 이 비주얼을 한 번 더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마우스 패치된 이 비주얼과 여기 GRU인데 엘리먼트 어텐션 GRU라고 해서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기존의 트랜스포머랑 좀 달리 이제 GRU에서 어텐션을 적용한 이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 해당 이제 논문에서는 요 트랜스포머 말고 요 새로운 GRU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디오랑 비디오에서 컨텍스트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엔코더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디코더에서도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이제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요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엘리먼트 어텐션 GRU를 거치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 계속 데모깅 구조로 해서 캐릭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서서 얘기했던 방법이 일반 GRU에서 이제 여기 앞부분에 입력 부분에 이제 어텐션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어텐션을 구하고 지금 입력 부분에다가 이제 곱하게 돼서 어텐션을 적용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GRU랑 같은 부분입니다. 이 구조를 이제 사용했다고 하고 트랜스포머는 이제 뭔가 그 자연어 처리나 립리딩에서 많이 그래도 이제 요즘에 많이 적용되는 모델이긴 하지만 여기 이 해당 저자가 말하기는 이렇게 제한된 길이에서가 뭔가 이제 RNN보다 긴 시퀀스 처리가 덜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 시퀀스 처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트랜스포머보다는 이제 GRU를 쓰는 게 낫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GRU에서 어텐션을 적용하면 트랜스포머가 보다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제한된 바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실험에서 트랜스포머랑 이 해당 엘리먼트 어텐션 GRU를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따가 뒤에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오디오랑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프레임을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그 샘플링 할 때 이제 다운 샘플링 할 때 스트라이드를 2가 있는 이제 두 개의 이제 1D 레지저럴 블록을 사용했다고 엔코더에 사용했다고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델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LRW라는 이제 데이터를 소개하면은 이제 뉴스나 뭔가 토크쇼에서 이제 포함하는 영국의 BBC TV 방송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 이상에 대한
한 화자나 이제 500개의 서로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최대 이제 1000개의 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앞서서 P3D 그 비주얼 프론트 엔드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 이제 이제 실험에서 비교할 데이터는 최종적인 데이터는 이 LRS 이제 테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테드에 관한 이러한 영상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는 이제 400시간이 넘는 데이터로 되어 있어갖고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을 보게 되면 요 실험에서는 워드 레벨이랑 센텐스 레벨 두 가지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데이터 중에서 프리트레인 과정을 거칠 때는 워드 레벨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LRW라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워드 레벨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테드 이제 데이터 셋은 센텐스 레벨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워드 레벨과 달리 이제 워드 에러 레이트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 그 결과 단어에 뭔가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삭제된 부분이거나 추가된 부분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대체된 뭐 S가 더 ES가 더 포함된 이렇게 대체 요 HN을 뭐 NES로 이렇게 대체된 이런 조합들을 다 이제 해서 얼마나 더 성능이 더 잘 나오는지 더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프론트 엔드를 먼저 그 각각 D하고 S가 뭐죠? 그래서 D는 이제 삭제된 있네.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 Substitution. 네. 바로 그래서 위에 있네요. 네. substitution하고 이 deletion. 그러니까 이제 R가 이제 빠졌다는 얘기죠. D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I는 이제 A가 넘버 포함된 거고요. A가 포함이 됐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C3D, P3D라는 요 구조에서 이제 비주얼을 프론트엔드를 이제 먼저 프리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500개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훈련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LRW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립리딩의 워드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 이제 모델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 단계 스테이지를 이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프레임에다가 C3D 컨볼루션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50개의 레이어의 P3D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댄스 레이어 기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댄스 레이어를 다시 이제 디코딩하는 과정으로 이제 뭔가 LSTM과 레이어로 교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이런 거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이 학습된 모델을 그 오디오 이넨스먼트 거 부분에다가 이제 프로즌 한 상태에서 이제 오디오랑 비주얼을 입력을 받아서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법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노이즈 작업인데요. 샘플링 한 작업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논문 두 번째에 요 방법하고 유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셋을 1000개 정도를 뽑아서 이제 각각의 노이즈를 이제 입히게 되는데요. 요 중심 부분에 이제 버블 노이즈라고 이제 입혀서 이제 신호를 뭔가 혼합하는 과정으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데시벨이 SNR이 마이너스 10 데시벨에서 플러스 10 데시벨로 해서 기준을 둬서 이렇게 그 LRS3 테드 이제 데이터셋에 입혔습니다.
결국에는 요 P3D가 아까 그 데이터셋이 이제 LRW 데이터셋으로 풀트레인 된 L을 이제 고정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전체적인 이제 훈련 과정은 이제 LRS 테드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디오 이넨스먼트나 그 MSR 그리고 서브 네트워크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먼저 일단은 독립적으로 이제 처음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노이즈가 입힌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요 비디오 프레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넨스먼트 되게끔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원본의, 그러니까 로우에 된 이런 스펙트로그램과 여기에서 이넨스먼트 된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에런 로스로 이제 훈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노이즈가 처음에 입혀서 입력으로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원본을 이제 찾아가는 이렇게 학습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처음에는 똑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비주얼과 오디오를 한 번 더 계속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로스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오디오랑 비디오를 따로따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오디오를 제거를 하거나 비디오를 제거를 해서 이 구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네. 요 전체를 이제 다 학습할 때, 그래서 그 테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비디오를 가지고 테드 데이터셋 비디오를 가지고 리브로 프레임을 나누고 이제 비디오를 거치고, 오디오에서는 테드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는 좀 클린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디오가 이넨스 된 이제 그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은 한 번 더 또 똑같은 거를 다시 사용해서 한 번 더 봐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엔코더랑 또 디코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텍스트를 뽑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뭐 스페이스 바를 사용할 때 스페이스나 뭔가 이렇게 EOS 뭐 이런 토큰들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랑 뭐 이런 건 다 사용됐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걸리는 시간은 15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 돌아가는 데가 15일 걸리고 학습하는 데가 걸린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제안했을 때 3D, 2D 레즈넷과 이제 P3D랑 이제 비교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비교했을 때 그때 LRW라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전처리하기 전에 그 데이터 비주얼 프론트엔드 그 부분에서 사용했던 LRW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500개의 단어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저자가 제안했던 C3D랑 P3D를 이용한 네트워크가 더 오디오 피처를 구하는데 더 효율적인 게 이제 이렇게 그 워드의 애큐러시에서 더 높은 걸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42번의 이 논문이 83%라고 했던 논문이 최신 논문인데요. 요 구조를 사용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C3D의 2D 레즈넷을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D 레즈넷보다는 P3D가 더 좋다라는 거를 이 최신 성능을 이제 따라잡는 거를 봐서 이제 요 해당 P3D 제안하는
피처가 더 좋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트랜스포머나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엘리먼트 어텐션 GRU를 사용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각각 트랜스포머 시퀀스 투 시퀀스랑 엘리먼트 어텐션 그 GRU를 GRU 시퀀스 투 시퀀스를 사용했을 때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구글에서 나온 모델로 비교를 했는데, 여기보다 핵심적인 게 이 두 개의 이제 모델의 비교라서 이제 요 두 개의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게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던 이 논문의 모델 구조고요. 했을 때 오디오랑 비디오랑 각각을 이제 워드 에러 레이트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디오에서 노이즈를 이제 그러니까 입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데시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점점 그러니까 노이즈가 첨가할 때마다 성능이 떨어지게 되지만 모든 면에서 트랜스포머 구조보다 엘리먼트 어텐션 GRU 이 모델이 더 효과적인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이 비디오 부분에서도 이 해당 모델이 2.1%를 이제 워드 에러 레이트를 또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점은 너무 그 오디오가 손상이 돼버리면 이 둘 다 이제 워드 에러 레이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이 부분은 뭔가 노이즈 환경에서 그 MSR 단계에서 시각적인 이런 인식을 한 번 더 추가 후에 이제 오디오의 정확도가 얼마나 향상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독립적으로 오디오랑 비주얼하고 퓨전했을 때 그 방법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트랜스포머보다 이제 엘리먼트 그 어텐션 GRU가 더 전체적으로 다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GRU가 조금 이제 더 우수성을 한 번 더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뭔가 오디오가 아무리 클린하더라도 이제 비주얼 양식은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오디오만 비교했을 때 이제 7.2%가 나왔으면 비주얼까지 좀 첨가했을 때 6.8로 좀 더 향상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디오만 사용했을 때보다 비주얼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요 부분의 VA라고 요 AV랑 VA의 차이점은 요거는 이제 오디오랑 비디오를 이용해서 이제 퓨전한 방법이지만 요거는 비주얼을 이용해서 오디오를 인핸스먼트를 거친 이제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면 원디는 여기서 제안한 저자에서 이 원디랑 이제 TCN이라는 모델 레즈넷이랑 원지 레즈넷이랑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머 여기는 엘리먼트 어텐션 GRU를 모델을 사용했었고, 네, 이런 구조로 이제 사용했는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안했을 때 원디보다는 TCN 모델이 더 좋았고,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구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엘리먼트 어텐션 GRU 모델이 가장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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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오디오 인핸스먼트 모델이 음성인식 모델 이제 다른 음성인식 모델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여기 요 저자가 제안한 요 모델보다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비교를 했을 때
오디오 인핸스먼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디오만 했을 때 87.9가 났다면 여기서는 이제 50.2, 49.5로 해갖고 좀 뭔가 비주얼을 이용해서 오디오를 인핸스먼트를 거쳤을 때가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이제 결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오디오 인핸스먼트 된 비주얼을 가지고 오디오 인핸스먼트 된 걸 가지고 여기서 제안했던 모델이 한 번 더 비디오가 한 번 더 퓨전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했을 때가 이제 가장 이제 성능이 좋게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독립적으로 오디오만 사용했을 때가 이제 가장 이제 안 좋았던 이제 부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디오 인핸스먼트를 할 때 비주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디오 인핸스먼트 했을 때 이제 스펙트로그램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클린한 오디오고 여기서는 노이즈를 좀 첨부했을 때의 오디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D 레지넷을 가지고 이제 비주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핸스먼트 된 스펙트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는 TCN으로 이용해서 인핸스먼트 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확실히 여기 있던 노이즈가 깔끔하게 좀 없어진 거를 볼 수 있었고 기존 이제 클린한 오디오를 비교했을 때 이제 조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에러 펑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그냥 M을 보면은 뭔가 잡음이 있는,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오디오거나 아니면 인핸스먼트 된 오디오고요. 그 M5는 뭔가 그 원본의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인핸스먼트랑 이 원본의 오디오의 그 뭔가 편차의 결과를 이제 델타 M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에러 레이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요 TCN 오디오 인핸스먼트 된 결과가 가장 높은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텍스트에서 뽑혀진 이제 오디오랑 비디오만 이용했을 때랑 이제 오디오랑 비디오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반대로 비디오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이제 인핸스먼트 했을 때의 각각의 이제 비교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오디오랑 비디오를 했을 때보다는 이제 둘 다 사용했을 때가 오디오랑 비디오랑 다 활용했을 때가 좀 더 좋은 성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노이즈가 점점점 이제 추가했을 때의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도 오디오랑 비디오보다는 오디오랑 비디오 각각 이제 싱글 모달보다는 이제 멀티 모달을 사용했을 때가 조금 더 좋았고 그리고 인핸스먼트 과정된 비디오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인핸스먼트 하고 그 인핸스먼트 된 오디오와 비디오를 한 번 더 해줬을 때가 더 잘 나왔던 것을 여기 실제로 GT값하고 비교했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그 비디오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인핸스먼트를 하고 그 비디오를 한 번 더 그 인핸스먼트 된 거와 이제 비주얼을 한 번 더 이용을 해서 엔코딩을 거쳐서 디코딩 과정을 한 이 결과입니다. 확실히 요 AV나 VA나 하는 것보다는 더 성능이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1D 레지넷이나 뭐 TCN을 사용하고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리고 여기서는 제한했던 엘리먼트 어텐션 GRU를 사용했던 모델입니다. 근데 각각에 비교했을 때 요 해당 제한된 모델이 제일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시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오디오 인핸스먼트 비디오를 이용해서 오디오 인핸스먼트만 거친 애들은 이제 여기서 뭔가
36.6이라면 1D에서, 그리고 TCN에서는 32.5. 근데 여기에서는 한 번 더 비디오를 더 봐줬을 때, 인코딩 과정을 거쳤을 때 보면은 확실히 더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아까 다 살펴봤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그 데이터 M, 아까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TCN이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오디오랑 비디오만 이용해서 멀티모달로 적용한 거 말고 여기서는 비주얼을 이용해서 오디오를 이넨스먼트 과정을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이넨스먼트를 거친 오디오를 가지고 다시 또 하나의 또 그러니까 비주얼을 이용을 해서 인코드 디코딩 과정을 거치면은 확실히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수고가 많았고요. 네, 이제 VAV. 네. 그래서 VAV에 대한 아키텍처는 지금 여기 현재 제시가 되지 않은데 논문도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VA는 지금 제시가 됐는데 VAV는 지금 없어요. 아, VAV가 요 부분이 VA고요. 그럼 여기서에 나오는 오디오, 이넨스먼트 된 오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넨스먼트 된 오디오를 여기서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 비디오를 한 번 더 피처된 비주얼 피처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거친 게 VAV입니다. 오케이. 아까 그 VA에 관련돼 가지고 예. 그 부분이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위에 있는 그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특히 그 점선에 대한 그 블락,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일단은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예. 이미지 프레임 그 비주얼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디오 부분을 이제 융합하는 과정에서 네. 그 비주얼을 가지고 이제 오디오 부분의 노이즈를 이제 제거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핸스드 된 부분이고, 그렇죠? 네, 아래 맞습니다. 정선 안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부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오디오 스트림을 이제 새로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비디오 비주얼한 그런 부분을 이제 인핸스 시킨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네. VAV고. 네. 오케이. 그래서 사실 내가 처음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VAV 그러면 네. 비주얼한 그런 부분도 예. 그러니까 이제 비주얼한 부분을 뭐랄까 인핸스 시킨다라는 얘기는 이제 오디오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주얼에서도 마찬가지고 둘 다 노이지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른 연구원들 질문 없나요? 제가 앞서 질문했던 페이지에서 그 커절 컨볼루션이 있던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설계된 컨볼루션 네트워크인지. 이 부분을 제가 또 그래서 찾아봤는데 저도 되게 심플하게만 찾아서 이렇게 컨볼루션도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했던 컨볼루션이고 이 커절 컨볼루션은 이제 그 뒷단, 그러니까 웨이브 넷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단만 보고 이제 컨볼루션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퀀셜한 부분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는 딥 와이즈 컨볼루션은 이제 해당 각각의 이제
이제 뭔가 컨볼루션을 취하고 이제 동일한 사이즈로 나오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요런 건데 이제 아까 여기서 그 말했던 디테일 컨볼루션이랑 커셜 컨볼루션을 합친 그 부분이 TCN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커셜 컨볼루션처럼 앞단만 이렇게 보지만은 또 전체적인 거를 흐름을 보는 디테일 또 컨볼루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적용하는 이제 레지듀얼 블락이라고 저도 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네, 이 정도면 괜찮은지? 네네네, 충분합니다. 네네. 아까 그 트레이닝 할 때 예, 교수님. 각각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LRW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TED가 있는데 예,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먼저 프리 트레이닝이라 그럴까 하여간 그 네. AV에 해당되는 걸 LRW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VAV 나중에 이제 그 AV 할 때는 이제 TED로 사용했다는 거죠. 예, 예. 최종 했을 때는 테드로 사용하고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이 LRV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인핸스먼트를 처음에 학습했을 때는 LRW를 사용했고 그리고 최종에 그 인핸스먼트가 다 학습된 후에 나중에 이제 결합할 때 그러니까 VAV를 할 때는 이 테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왜 다르게 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잠시만요. 요 부분에서 이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면 뭔가 이 저자가 그러니까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을 이렇게 나누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실험 결과에서 해당 데이터셋을 2번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데이터를 충분하게 더 많이 이용하려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핸스먼트 할 때는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핸스먼트를 학습을 시키고 하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로 최종 평가를 하면 좀 더 네, 평가할 때 더 신뢰성이 있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 잘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논문인 것 교수님.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 누구냐 최철원 연구원하고 하민성 그다음에 이현우 연구원은 계속 남죠. 아니면은 다시 그 링크를 가지고 들어올까요? 그럼 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